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즐거운 책수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서영화 자신있게 보기 이주원 선생님이 쓰신 책 두 번째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함께 읽어주실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최재성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재성입니다. 딸 최은수 양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여자중학교 1학년 최은수입니다. 네. 여기 그 소나무 언덕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오세요? 보통 한 번이고 두세 번은 와요. 두세 번. 왜 이렇게 자주 와요? 봉사활동으로도 오고 엄마가 책 반납하고 오라고 할 때나 빌려오라고 할 때 와요. 심부름도 오고. 네. 아버님은 어떻게? 같이 따님하고 오세요? 뭐 자주는 못 오고요. 혹시 뭐 시간이 되면 네, 같이 이제 책 빌리러 올 때나 봉사 활동할 때 이제 데려다 주러 와서 그 시간 가끔 이제 책을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때? 평소에 그림을 좀 좋아해요, 은수 양은? 저희 나라 그림은 되게 많이 우리 그림은? 보러 다니는데 서양 쪽은 거의 안 보러 다녀가지고 그래서 서양화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 서양화에 도리어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도 좀 드문데 글쎄. 보통은 서양화를 많이 접하게 네, 되는데 맞아요. 근데 서양화는 도리어 이제 낯설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책 읽은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서양화는 이런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약간 이해 안 가는 말도 되게 많고 이랬는데 그래도 뭔가 역사 쪽을 아니까 연관이 돼서 역사랑 관련해서 읽으니까 더 재밌었어요. 네. 사실 이 서양화 자신있게 보기라는 책, 이주원 선생님 쓰신 책은 아주 쉽지는 않아요. 책을 아마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좀 내용도 좀 빡빡한 편이고 어른들이 읽기도 아주 쉬운 책은 아닌데 중학교 1학년이 너끈 네. 역사에도 관심이 있고 네, 역시 또 네. 그림에 관심이 있고 원래 그러니까요. 기본 소양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책이네요.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인지 예, 먼저.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뭐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걸 소개해주는 책이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 별로 없어요. 특히 예. 서양화 부분은. 예, 네. 뭐 사실 다 그렇죠. 네. 외국책 번역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외국책은 또 우리 시장에 또 안 맞는 게 많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수준에 맞게 아주 재미있게 써주는 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서양화 쪽은 또 역시 또 필력이 좋아야 또 이게 되는데 네. 이주원 선생이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죠. 원래 또 이주원 선생이 다른 평론가들이 쓴 글과 달리 대중적인 그 소통 능력이 탁월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책이 또 본인이, 그러니까 평론가가 글을 쓰는 분이 한 편의 그림을 제대로 읽어내주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느껴야 믿음을 그렇죠. 갖고 이 책을 읽게 돼 있는데, 정말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편의 그림을 해설할 때 정말 탁월하게 해석해내거든요. 네. 예,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서양화 보는 그림의 어떤 방법을 일러주고 있죠. 앞에서 저희가 이제 오수석 선생님 첫 번째 즐거운 책수다에서 동양화 보는 방법을 네, 이제 네. 좀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수 양한테 물어봐야겠네. 서양화는 어떻게 본다고? 여기 이제 감상법이 첫 번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술 감상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는 그냥 그림 전체를 다 보고 약간 전체적인 느낌만 받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색이나 그 정물들의 상징도 알고 그 시대적 흐름이랑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의 자세나 이런 거 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걸 네. 이제 보라는 얘기군요. 네. 네. 정말 서양화는 좀 동양화하고는 보는 법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주원 선생이 이 책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상파 그림부터 보라고 그러죠. 예, 그게 가장 서양화를 이해하기 좋은 거다. 네. 특히 우리가 느낌, 보는 사람의 느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인상파부터죠. 인상파부터고 네.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거니까요. 가장 뭐 오주 선생이나 이주원 선생이나 공통된 측면은 감상자가 그림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림을 봤을 때 느끼는 자기만의 중요한 깨달음, 느낌,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의탁하죠. 어디 기대려고 네. 하잖아요. 뭔 정보가 어떻게 쓰여 있나. 누가 뭐라고 했나를 예. 먼저 알아야 내가 본 걸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바로 그림의 세계, 서양화 네. 독자성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건 서양은 인간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라는 거죠. 동양하고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이해하고 그림을 보게 되면 원근법도 그렇고 음영법도 그렇고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 결국은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동양화 앞서 봤던 거랑 느낌이 완전히 완전히 다른데요. 다르죠. 그러니까 김홍도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김홍도는
화가의 시선이 아니라 그 그림에 있는 주인공의 시선으로 그리거든요. 그 서양 그림으로 보면 이게 안 맞죠. 좀 원근법이 주관적인 거죠. 예, 그건. 없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서양 그림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입체감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그림 그리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그림에 그려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 그 과학의 정신이 배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한 편의 그림에 상당히 동양과 서양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원근법이기도 합니다. 네. 빛도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양화에서는. 그렇죠. 예. 예. 특히 인상파를 주목해서 보라는 것도 빛과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어요? 그림에 정말 빛이 있는 거랑 없는 걸 비교해주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예. 전혀 다르죠? 뭔가 빛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 그림 보고 빛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본인도 그림을 그릴 때 빛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생각하면서 그렸던 기억이 나요? 정물화 같은 거 그릴 때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런 거 보면은 빛 잘못 한번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 그려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 서양 그림에 정물화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정물을 위치를 스스로 바꿔서 그렇죠? 빛의 흐름도 하고 색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화가들이 그래서 정물화를 많이 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흥미롭지 않았어요.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그냥 예. 옛날에 사람들이 정물화를 그렸기 때문에 나도 그린다가 아니라 예. 왜 그러는지를 또 알 수 있어서. 네. 자, 이 안에는 또 많은 작품들, 뭐 역사화, 초상화, 풍경화, 뭐 지금 얘기해준 정물화, 장르화 여러 개의 장르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게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상화 부분이 초상화 부분이. 네. 네. 그림을 한번 꼽아본다면 어떤 그림이 어, 관심이 있었어요? 이 나폴레옹 초상화 아, 좀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좀 설명해 주겠어요? 뭔가-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지금 막 손을 뻗어서 뭔가 동양의 초상화는 약간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려주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나폴레옹이 실제로 키도 작고 그림처럼 이렇게 좀 약간, 멋있지도 네, 않고. 맞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서양에서는 약간 말 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 자세를 통해서 약간 그 초상화 주인공을 좀 더 위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의 뽀샵 저희가 생각나죠. 지금 역사 왜곡이기도 하죠.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 그러네요. 나폴레옹이 예. 여기서 봤을 땐 키도 커 보이고 아주 위험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렇게 뭐 보였죠? 주제 정치는 네. 뭐 거짓은 아니죠. 승리자의 모습이긴 승리자의 하니까. 모습이니까. 예. 해석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옆면을 그렸다 하는 거는 이렇게 얼굴의 구조가 우리 동양 쪽은 옆 얼굴 그리면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서양은 또 그게 잘 강조가 되니까 옆 얼굴도 그렸다. 이것도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네. 또 어떤 그림이 재밌었어요? 이제 앞쪽에 앞쪽으로 좀 가볼까요? 네, 예. 그 페이지. 아르놀피니 부부 아하. 그림이요. 그래요.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네.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면에서 어찌 보면 좀 사진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네.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옛날에 수행평가를 봤던 그림인데 그때는 그냥 외워서 봤는데 수행평가에 나왔던 네, 그림이에요. 또 폐해가 드러나는 순간이군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설명에 거울에 사람이 또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더 거울을 봤는데 진짜 옆에 지금 그려놨죠. 거울을 네, 크로즈업했죠. 그래서 두 명이 더 있다고 한 명은 화가고 한 명 기억이 잘 안 돼 누군가 또 있다고 해서 그럼 이 방엔 총 4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여지는 건 2사람이니까 그걸 듣고 이렇게 숨은 부분에 표현을 하니까 되게 놀랐어요. 그렇군요. 수행평가에서 못 느꼈던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느끼게 됐다는 얘기. 진짜 여기 거울 안을 지금 이게 큰 그림으로 보실 땐 잘 안 느껴지지만 거울 부분만 확대한 부분을 보니까 사람을 셀 수가 있겠네요. 예. 참 재밌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짓궂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난 오주선 선생놓고 이주원 선생놓고 대체로 네. 보면 그림을 좀 꼼꼼하게 보라고 우리를 유도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 마는 건데 한 편의 그림을 볼 때 얼마나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림을 굉장히 애정이 있고 그 그림을 잘 분석하는 분들은 얼마나 꼼꼼하게 읽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잘 보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거울, 진짜 거울이 있는지도 모르고 봤거든요. 그냥 예. 보통 주인공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요. 설마 이거 거울을 보는데 진짜 딱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죠? 네. 자, 아버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또 재밌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아, 밤이라는 예. 작품이 있는데,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군대 처음 생활할 때 한 20년 넘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그림을 우연히 봤는데, 예. 거기서 희망하고 절망이 네네. 예, 동시에 보이는 게 이제 그래요. 위에 고흐의 그 그림이 좀 특이하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좀 희망적이고 그 밑에 이제 색채들이나 네. 그 성당인지 네, 성덕입니다. 네. 우울해 그거는 보였죠? 상당히 좀 우울해 보이고 네. 절망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처음 들어가서 아, 예. 좀 그 앞이 안 보이는 때여서 그런지 그게 이제 인상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그림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네. 아 그게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라서 네. 정말 여기서 고흐 상황마다 작품이 네. 있어요. 예, 상황마다 다르다는 게 저는 주관적 느낌이 중요한데요. 음. 제가 아는 천문학 박사는 그 그림에서 그 별이 떴던 때가 언젠지를 알아내더라고요. 별자리를 보고. 보니까 별자리 보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그림이 예, 정말 예. 다르게 다르게 보이겠죠. 예. 예. 책에서는 아버님 어느 예, 어떤 그림이 재밌으셨습니까? 저기 그 비너스를 그린 것들 중에 네. 이제 그 표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네. 비너스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비너스가 조금 그 여성을 강조한 부분하고 예. 뭐 사랑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쭉 그 몇 장들 보시면 이제 비너스 그림들이 몇 장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 인상적이셨군요. 읽으면서 차이가 좀 있구나. 네. 같은 대상이라도. 그 서양화는 대체로 소유욕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이주원 선생님이 표현해 설명하죠. 놓으셨어요. 네, 예. 그림을 그릴 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림의 대상을 그 관자라고 표현하죠.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그 깊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것들 등이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모델의 어떻게 보면 뭐 시선이라든가 그렇죠. 예, 예. 모델의 자세라든가 그 모델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이존 쌤이 예전에 모델을 책도 가지고 한번 썼죠. 책을 예, 따로 예. 하나 더 쓰시기도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그림 혹시 강조해 주실 그림이 혹시 있다면 한두 개 더 볼까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 책에 실려 있는 그림이 많은 그림이 예, 들어가 있어서 뛰어나고 또 예. 예, 그래서 특히 학생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 상징 부분을 좀 잘 관심 읽어볼 있게 필요가 봤으면 있을까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02쪽에 실려 있는 예, 미와 사랑의 알레고리.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화의 이야기와 그것이 그림이 어떻게 상징화되는지를 잘 알아야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선 신화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예, 겁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브론치노고, 예,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어린 어린 아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고, 네. 그 옆에 있는 여신은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뭐 화살 같은 거, 날개 같은 거, 힌트들이 있긴 예,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사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할 수 있는 상징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는 거하고 신화적 인물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잘 그렇군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쁘다, 그림이 멋있다 그렇죠. 이렇게만 되지 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그 서양은 우리는 뭐 세종대왕 때문에 네. 한글날이 다시 공율이 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잘 소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명률이 낮잖아요. 서양은 문명률이 되게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얘기들을 글로 표현해서 공유하기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화 같은 것도 그림으로 많이 그려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네. 이게 아니라 글을 몰라갖고 그림으로 네. 공유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화도 그렇고. 그렇죠. 종교화가 참 많죠. 지금 예. 상징 부분은 신화나 종교 쪽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림하고 어떻게 일치를 시켜야 그림 잘 아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또 많이 알아야
그림을 잘 읽을 수 그렇겠네요.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서양화는 그런 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서양화를 이해하는데 예술 작품을 좀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끝으로 좀 몇 가지 더 살펴보죠. 예, 뭐 이 책이 제목이 이제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잖아요. 네. 굉장히 자신 있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자신 있게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서양화를 보면서도 그냥 색감이라든지 뭐 이미지만 보면서 그걸 공유하거나 그렇죠. 좋다 생각했지. 네. 정말 누구한테 이 그림이 왜 좋은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얼마 전에 무슨 뭐 어떤 그 개그맨들이 많이 나온 프로그램 보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자신 있게 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자신 있게 아는 거잖아요. 예, 이 책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1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서양화가 동양화가 다른 그 차이점. 원근법이라든지 네. 이제 빛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징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림을 잘 볼 수 있다는 거고 갈래의 특징 여기 보면 역사와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장르화 마다 또 다 예, 다르게 다른 봐야 게 되니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하고 갈래를 특징을 잘 알면 된다는 거고요. 2권이 있는데요. 이게 1권이고 2권인데 2권은 이 말 사조예요. 사조, 낭만주의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인상파. 예, 바로크 뭐 이런 식으로 예. 또 역사, 미술의 역사를 알아야 서양화를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서양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이제 보게 되면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잘 보고 있냐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누군가에게 친구나 동생이나 부모님한테 이 그림이 왜 좋은 그림인지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닌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그냥 보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잘 보는 능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보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자신이 생겼어요? 읽어보고 나니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 그 그림을 보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시대 배경이나 거기에 담겨 있는 숨겨진 뜻 같은 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한테. 예. 새롭게 그림 중에 좋아하게 된 그림이 있습니까? 작가라든지 화가? 저는 원래 고흐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네. 뭔가 저는 좀 확실하고 약간 선명한 그런 걸 좋아했는데, 사실적인 그림들? 네, 약간. 근데 고흐 그림은 좀 그런 거랑 거리가 먼데, 그렇죠. 여기서 상징이나 빛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고흐 그림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앞으로 고흐 그림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아버님이랑 아버님이 가까이 가는데요? 좋아하시니까 이제 어떤 그림이 서로 좋으냐 이런 얘기도 좀 책을 읽으면서 네.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해봤고요. 예. 이제 조금 같이 좀 공유를 고흐로 해보려고. 지금 대화가 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네. 어떠셨어요? 평소에 대화를 나누시면서 책을 읽은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같이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뭐 여태까지 서로 각자 읽으셨겠지만 좀 더 많은 대화를 어떤 대화를 오늘 끝나고 좀 나눠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이제 느낌은 틀리구나. 내 딸이지만 보는 거는 틀리다. 좋아하는 그래서 그림도 이제,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인정을 좀 해주고 아.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본인이 뭔가를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네. 이제 성인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은수요? 어땠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읽고 이제 오늘 가면 무슨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아빠는 그동안 그림을 별로 안 보셔서 그런 데를 안 좋아하시는 줄 예술 쪽에 관심이 없는 줄 아셨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요. 본인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예. 조금 배워서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약간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의 책을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평소에도 좀 늘 읽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이 책을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먼저 얘기해 준 거를 읽고 뭘 하면 안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그 장르의 그림은 그림,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지 안내를 받고 네. 그 기본은 좀 우리가 알고 그 그렇죠. 세계를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다행히 지금 국내에 이렇게 훌륭한 안내자들이 쓴 책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읽어보시고 그 장르의 기본 법칙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만끽하는, 감상하는 그런 기회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양화가 사실 많이 대했던 그림이라서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알아야 될 역사와 배경과 문화들이 많고 그건 우리한테 조금 낯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행복한 도서관 재단이 주관하는 가족 독서 캠페인으로 마련한 즐거운 책수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이건우 선생님과 함께 세 분과 같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우리의 그림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봤고요. 또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 서양화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그림을 봐야 할지 배워보는 그런 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책수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술에 관한 책을 두 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